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경남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남해고속도로 진례분기점에서 차량이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14대가 잇따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해시 진례면 초전교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다쳤고 창원시 내서읍에서도 1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남과 창원 소방에 접수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는 모두 89건, 3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빗길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경남 지역 유치원과 초, 중, 고 154곳이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오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작 김 의원 소속 국민의힘은 징계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남 24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포함된 이태원 참사 경남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창원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제명과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건 막말 파문 아흘의 만입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민간인 자문위원회를 거쳐 석 달 안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회 차원보다 경남도당의 징계가 우선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도당이나 어디에서 먼저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그 능동적인 어떤 입장을 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지난 13일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당 지도부는 정확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40여 초에 불과한 사과문 낭독과 공인인 걸 깜빡했다라는 해명으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 김 의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번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공판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창원지법은 애초 내일로 예정됐던 홍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을 내년 1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변경은 홍 시장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에서 김종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와 김종애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내용을 놓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창원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은 첫 검증부터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에게 하루 한 차례 식사 지원을 추진합니다. 대학생 1명당 한 해 60만 원씩을 지원해 학교 급식시설뿐 아니라 지역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 밥값은 3,800원으로 지난 10월 25% 넘게 올랐습니다. 밥 한 끼도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자취를 하는데 막 월세 내고 막 부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끼를 먹어도 좀 싸게 먹어야 되고 막 그런 부담감도 있고. 지난 3월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대학생 1,900여 명 가운데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굶거나 뭐 컵라면을 사 먹거나 이렇게 좀 가격을 많이 낮춰서 배만 채우게 먹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학생 무상 학식 지원을 추진합니다. 대학생에게 한 해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학교 급식 시설은 물론 지역 일반 음식점에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 절차를 협의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남 지역 23개 대학교의 재학생 6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학사 일정 150일을 기준으로 하루 4,000원 지원을 가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교육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그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한다고 치고 3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이 아닌 또래 청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풀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기술의 해법을 찾는 연속 보도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에는 전문 공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전통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미술관이나 예술촌도 시민들의 작품 활동 공간으로 개방돼 한 해 3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로 12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천연의 빛깔로 천을 물들이는 염색 수업이 한창입니다. 71살의 대구치 키요에 씨. 10여 가지가 넘는 염색 기법을 배우기 위해 8년째 이 공방을 다니는 중입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은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規制のものではなくて教えてもらったことをもとにですけども自分のそのやりたいことがやれるというところが 창작의 숲에서는 염색과 직조, 실크 스크린, 동판까지 4개 종류의 공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나자와의 핵심 브랜드인 전통 공예를 한층 더 친숙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金沢市もそういう触れる機会を多く場を設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小さい時から触れる機会が多い、それが直結してい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전통 공예뿐만이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원형의 미술관. 2004년 개관 뒤 세계적 명소로 떠오르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 정원에서 곧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지향합니다. 옛 방직 공장을 개조해 만든 시민예술촌입니다. 음악과 연극, 미술, 공예 등의 작품 활동을 하는 시민들로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8개 문화시설을 다녀가는 입장객만 한 해 300만 명, 우리 돈 29억 원의 적지 않은 운영비가 쓰입니다. 하지만 전통과 문화라는 도시의 핵심 브랜드를 지켜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個性が歴史と文化っていうのが金沢の個性、金沢市の特徴なので、全く市民の方は文化、金沢の文化政策については寛容に受け入れてくれているので 전통공예 체험 공방을 포함해 도시 곳곳에 자리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자와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경남벤처기업협회 정영화 회장과 회원 330만 원, 하만농원 300만 원, 대원전공 박재길 대표와 임직원 300만 원, KCS에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여일 만에 6천 명을 넘어서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창원 2천여 명, 김해 1,200여 명, 진주 500여 명, 거제 300여 명 등 모두 6,016명입니다. 경남의 현재 재택치료자는 2만 5천여 명, 병상 가동률은 40%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해외 출장과 연수가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1년에 한 차례 이상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하동 악양면 평사리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사업에는 올해 세계 57개 나라 130개 마을이 참가한 가운데 32개 마을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